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미국의 발견의 강의로 전번에 있었던 대통령은 왜, 언제 탄핵되는가에 대한 그 후속 강의로 이번에는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은 어떻게, 즉, 어떤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탄핵이 되는가, 그 탄핵의 그 과정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로 전번 강의 어, 안 들어주신 분들께는 한번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저에 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은 어떠한 절차이냐, 방식이냐. 이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는 미국의 법 중에는 법 중에 the law of the land, 이 나라의 국가의 이 땅의 최고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the Constitution, 미국의 헌법인데요.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1787년에 완성이 되어서 헌법 기초가 돼서 1789년에 미 합중국이 출범한 날에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현대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기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헌법입니다. 이 미국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리고 또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탄핵의 그 과정을 겪었던 또는 마주했던 그런 대통령들의 몇 분의 그런 역사적인 선례, 그것이 이 탄핵의 그 과정을 가이드하는 그러한 틀이 되는 것이죠. 이 탄핵의 대통령 탄핵의 단계는 첫 번째가 우리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이 하우스, 그것이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미국의 하원입니다. 연방 정부의. 네. 그리고 the Senate, 이것이 미국의 그 카нг레스의 상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 두 체인버라고 그러는데요. 이 카нг레스에서 두 단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계가 하원. 하원에서 그 대통령을 charge를 하고 그것이 한국말로 하자면 뭐 탄핵 소추라든지 쉽게 말하면 누가 잘못됐다고 고발 추궁하는 것이 charge입니다. 또한 그런 내용 또한 명사로 또 charge이고 그래서 이렇게 charge를 함으로써 impeachment 그 탄핵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미 연방 하우스 하원이다. 그 다음에 세닛에서는 임피치먼트가 그렇게 채택이 되면 하원에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 상원에서는 그 대통령을 놓고 실제 재판처럼 try, 이 try가 그 신문, 심리하는 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재판의 결과가 convict,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 대통령은 완전히 그 to be removed from office, 그 대통령직에서 면직 또는 해직,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 번째 단계를 완전히 그렇게 유죄 확정이 된 미국 대통령은 없고요.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 대통령 탄핵됐다 그러면은 탄핵이 완성이 된 그러한 모습을 대개 사람들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임피치먼트 어떤 대통령이 임피치 됐다고 해서 유죄 확정을 뜻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의 1단계를 통과하면은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임피치 되는. 그다음에 상원에서 트라이 재판을 받고 컨빅트 유죄 확정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탄핵의 완성이 되는 그러한 2단계 상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는 연방 헌법의 Article 1, Section 3 그리고 Clause 그 조항 6조입니다. 6항이죠. 네. 그래서 1조, 3절, 6항 이렇게 되는데요. Article, Section, Clause. 여기에 명시적으로 그 절차가 하원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하원 의원 누구든 간에 대통령을 그렇게 charge 그 탄핵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소추,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탄핵의 근거들을. 탄핵의 그런 어떤 명제를 이 의원이, 하원 의원이 국회 하원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Articles of Impeachment라고 불러요. 탄핵의 조항들을 이야기합니다. 탄핵 조항을, 그러니까 이 하원 의원이, 하우스 레프레젠티브가 발의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렇게 Articles of Impeachment를 국회 하원에다가 introduce, 제시한다, propose, 제안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영어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article에서는 또 article 2, section 4에서는 그 2조 4절에서는 탄핵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죠. 전번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treason, 국가 반역, 그 다음에 bribery,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그래서 정치적인 과정이나 체제를 오염을 시키고 문란하게 할 때, 또는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아주 중대한 다른 범죄나 그런 비행들, 요것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는 권력의 남용, 오염, abuse of power, 또는 사법 체제나 과정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 그래서 obstruction of justice, 가장 대표적인 구체적인 헌법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원 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하원에다가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의 근거로 그렇게 charge, 고소, 고발, 소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charge를 하고 나면은 그 articles of impeachment, 탄핵 조항을, 그거를 가지고 하우스에서 judiciary committee, 사법위원회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그 커미티 멤버들이 이거를 놓고서 서로가 히어링이나 아니면 디베이트, 청문회, 또는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approve 할 것이냐, 승인할 거냐, reject, 기각할 것이냐, 또는 amend, 자기네들대로 또 동의를 해서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킬 거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법적, 헌법적인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세 가지, 네 가지의 그런 탄핵의 항목이 이야기가 됐을 때, 제시가 됐을 때, 그 중에 하나라도 이 하원 의원들 중에 심플 모자리티라고 그래요. 심플 모자리티는 참여한,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의 한 명만이라도 되면은, 추가가 되면 그것이 바로 심플 모자리티입니다. 그래서 50%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거기에 이제 한 명 추가, 그 이상이면은 이렇게 탄핵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articles of impeachment, 탄핵 조항별로 투표를 한다는 것이 또 그런 독특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승인이 될 때 그 대통령은 impeach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impeach가 되면 이 임피치먼트의 그 결과가 상원에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원의 두 번째 단계의 그런 탄핵의 과정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헌법적인 그러한 명시적인 표현으로는 이 상태가 그 승인이 되면 여기서 임피치 됐다고 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고, 상원에서는 임피치 됐다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를, 재판을 해서, 심리를 해서 그것이 convicted, 대통령이 유죄로 판정이 될 때 이것이 이제 conviction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바로 2단계의 US Senate, 상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trial, 재판과 conviction, 유죄 확정. 이 또한 모든 절차가 Article 1, Section 3, 그리고 그 clauses 6 and 7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 트라이얼은 또 누가 하느냐? 그러면 상원 의원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원에서 그렇게 승인이 날 때
하원에서 상원으로 이 탄핵의 두 번째 단계를 넘겨주기 전에 하원에서 하원 전체의 의원들 중에 누구를 자기네들 하원 의원 중에 소위 이 상원에서 있을 그 트라이얼 재판 과정의 매니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상원의 이 트라이얼에 참여를 하게 합니다. 요 부분은 헌법이 명시가 없어요. 요거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명시가 없고, 이거는 관례상 지금까지 있었던 몇 번의 그런 역사적인 선례를 통해서 약 5명에서 13명 정도의 매니저들이, 하원 의원들인 매니저들이 상원의 재판에 보내져서 참여한다. 이 재판 과정을 프리사이드, 주재하는 사람은 상원 의원 중에 무슨 장이 아니라 미국의 수프림 코트의 Chief Justice, 최고 그 대법원 판사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미국에서는 또 이 위헌을 판단하는 그러한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지 않고, 그거는 대법원에서 하는 그러한 중요한 judicial review라고 그래요. 그 사법을 이것이 위헌인가를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거는 이제 심사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나 중요성이 있다고 보면은 그걸 채택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연방 수프림 코트에서, 대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9명의 저스티스 중에 chief justice, 대법원 최고 판사가 와서 이걸 주재를 하는, 그래서 프리사이드, 그 주재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또한 그러한 일명 프레지던트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뜻의 그것이 아니라 여기를 리드하는 사람으로, 프리사이드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chief justice가 한다. 그리고 세네터들이 마치 배심원처럼 이 사람의 형이 유죄냐 아니냐, 그 형을 선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죄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그런 주어를, 배심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원 의원들 중에 선례에 따라서 5명에서 13명 정도의 그 어느 선에서 하우스에서 지명된 하원 의원들이 소위 검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매니저로 들어와서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반 법원의 재판과 상당히 유사한 그 세넷의 트라이얼이다. 이 재판 절차는 오프닝 아르규멘트, 소위 그 모두 발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주장들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탄핵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witness testimonies, 그 증인들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증인이 허용되고 그렇게 불러들여지는 경우이죠. 네. 그리고 closing arguments, 최종 그런 변론이 있게 되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단의 그 변호를 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또 법률가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개는 변호인단을 꾸려서 여기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경우이죠. deliberation and vote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작은 단계가 있는데, 이 재판 후에 세네터들이 개별적으로 A 세네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B 세네터와 사적으로 만나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전체가 또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심의 논의를 하고 나서 이 탄핵의 근거가 되는 Articles of Impeachment를 하원에서처럼 각 아리클별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원에서의 그 simple majority, 참여한 사람,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여야죠. 예, 50%의 한 명이라도 더 이상이 되는 그러한 수가 하원에서는 하지만은 상원에서는 이 문턱, threshold라는 것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상원 의원 100명 중에 전체 수를 기준으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아리클이라도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이제 하원과 같은 그러한 그 기저에
그 underlying 그 philosophy가 있죠. 그 철학이 여기서는 하나만이라도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이 대통령은 유죄다. 탄핵의 근거가 받아들여지는 이 유죄가 확정이 되는 순간 하나만이라도 이 대통령은 즉시로 removed from office. 영어에서는 이 상당히 강한 말이에요. 이 remove라는 게. 있는 사람을 그 장소에서 배제, 내보내거나 끌어내는 그런 의미거든요. immediately, 즉시로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원에서 이 유죄 확정이 대통령이 되면 이 대통령의 미래의 어떤 공직을 내가 출마하거나 임명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이거를 미리 박탈할 그런 권한이 상원에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사용한 그러한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상원의 3분의 2가 즉 67명 현재의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그 미달이 될 때는 그 대통령은 acquitted, 즉 죄에서 면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acquitted, 그 명사형 acquittal 여기 써드렸죠. 이렇게 면죄가 되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미국에서의 탄핵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그 정치사에서는 지금까지 단 3명의 대통령이 이 탄핵의 과정을 겪고 또 마주하게 되었었는데요. 1868년에 이제 오래된 그런 일인데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그 캐비넷 멤버 그 장관 한 분을 자기 임의대로 그 해임할 때의 그 실정 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해임한 것이 문제가 돼서 탄핵이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원에서 컨빅트 그 유죄 확정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19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또 이제 화이트하우스 인턴이었던 마니카 루인스키 양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거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권력의 남용이나 특히 사법 그런 과정에 대한 간섭 또는 그 방해하려고 시도했던 거 이런 것들이 obstruction of justice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임피치가 되었었는데요. 역시 상원에서는 컨빅트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독특한 분이고 또 많은 소동도 일으켰던 그 다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과 또다시 2021년에 그 임피치를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모든 경우가 하원에서는 임피치 되었지만은 상원에서 컨빅트 되지는 못한 그래서 모두가 대통령직을 끝까지 임기까지는 지켰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표현에서 탄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그대로 번역돼서 임피치 됐다고 그러면 영어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사용할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세넷에서의 컨빅션까지 간 거는 미국에서는 아직 있어 보지 못한 그러한 케이스고 영어로 임피치 됐다고 그럴 때는 하원의 과정만 마친 그래서 상원으로 송부되었는데 거기서 컨빅트 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인서렉션 그 국가 반란, 내란 뭐 이런 경우 같으면은 형법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형법에서 US 코드에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실정법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지고 절차가 규정이 되고 어떤 처벌이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의 탄핵은 말씀드린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굵직한 거 그리고 그 중에 high crimes and misdemeanors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나 비행 이런 것이 어떤 모습을 띨지는 대개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전번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절대 다수가 헌법적인 그 틀과 절차와 그런 헌법적인 정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의 국민들의 그런 여론 그리고 양당의 특히 대통령이 속하는 당이 아닌 당이 양당에서 그런 상하원 양쪽을 그
장악하고 있다면 이 대통령은 탄핵을 잘못 그렇게 국가를 관리하거나 자기 책무를 잘못할 때는 그렇게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양당의 그런 역학, 다이내믹스가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과정을 결정해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미국의 대통령의 탄핵은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라고 이렇게 이 헌법학자들이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차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미국에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그 역할을 대법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카нг레스에서 양 체인버 하원, 하원, 상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헌법적으로 규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여론이 크게 작용을 하고 하니까 정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거의 정의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대통령의 탄핵 과정, 물론 미국의 경우를 봤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어, 최근의 그런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의 그런 정치적인 과정을 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그런 보수적인 정치 의견이나 그런 실제의 정치인들이 많이 세력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왕권이나 절대 권력에 대한 첫 번째 그 제약이 1215년 영국의 매그나 카타였습니다. 이 매그나 카타는 물론 그 당시에 셋에서는 오늘날의 국민 주권, sovereignty를 가진 sovereign 주권자가 국민이 이것이 바로 리퍼블릭 공화국이 생길 때 미국 같으면은 그런 현대에서는 최초의 그런 리퍼블릭이라고 어, 설명이 되죠. 그러한 개념이 없는 그런 시대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절대 왕권에 대한 첫 번째의 물론 귀족들이 주로 주도한 귀족들의 그런 왕권 제한이지만은 이 매그나 카타가 가지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런 절대 권력에 대한 챌린지를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면 벌써 8세기가 지났죠. 이런 선진국들, 우리 한국도 상당히 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렇지 못한 나라들 보면 더욱더 정치적인, 경제적으로 그렇지만은 상태,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의 독재적인 그러한 정치의 그 행태도 지도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나 스트럭처, 그 구조나 그런 정치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세계의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면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정말로 대단히 험하고 멀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이 뚜렷하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발달된 그러한 서구의 또는 미국의 또는 한국의 그런 민주주의조차도 아직은 때로는 굉장히 취약하고 연약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사회의 인간, 시민, 국민의 정치적인 열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열망의 정도는 점점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든 그런 미국 탄핵,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떠오른 잠깐의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 대통령의 탄핵 두 번째 강의, 전번의 강의는 왜, 언제, 그 탄핵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강의였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실제로 탄핵을 겪었던 그러한 대통령들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 이슈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이야기. 아까는 왜 닉슨은 얘기가 안 됐나요? 닉슨은 탄핵에 대한 많은 그런 연구와 그런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에게는 절묘하고 아주 럭키한 그러한 움직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때문에 그러한 그런 도피적인 그런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도 아직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명예의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역사적인 현실이죠. 다음 강의들도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긴 강의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